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 국면입니다. 탈출구가 잘 안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진 카드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김정은, 하나는 성장주도 민생. 이 두 카드가 모두 결과 제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가진애를 써도 김정은은 서울에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문 정부가 미국의 신뢰를 바닥까지 잃어버리는 순간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재자로서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미국은 문 대통령을 중재자로 생각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어제 문화일보는 워싱턴 당국자를 인용해서 일면 톱을 썼는데요. 미국 외교 당국자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톱은 북한이 괌, 하와이 전략무기 철수까지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턱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경제는 정말 큰일입니다. 수출이 4개월째 계속 내리막이죠. 노조의 발목이 잡힌 정권을 믿을 수 없기에 대부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강제 퇴직이 35%나 늘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16만 4,400명이 길거리로 내쫓긴 겁니다. 2차 최저임금 인상이 몰고 올 쇼크는 더 심각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무려 77%나 급증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이 최저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폭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정권은 자기 완결성이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그걸 꺼내들었으면 스스로 결말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고 했죠. 그러려면 화력발전소를 급격하게 줄여야 합니다. 화력발전소를 줄이면 탈원전 정책을 계획대로 밀어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비싼 연료로 대체하다 보면 한국전력은 적자가 되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정부 정책은 스텝이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완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로 다루려면 아주 꼼꼼하고 반박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이 과학기술 마인드가 아니라 공감, 감성 이런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마추어 낭만파들이 전국을 이끌고 있는 셈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우리 먼지도 중국에 간다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화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 어느 나라 외교장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만난 어떤 이 중소기업 대표는 김광일의 입에게 직접 하소연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직원들을 증원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그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채용을 늘리라고 하는데 막상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반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난 그 기업체 대표는 정부 규제를 벗어나려면 그동안 한 식구처럼 지내온 직원 30명을 잘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는 울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현 정부는 탈출 카드로 보이는 몇 가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탈출 카드로 김하익의 전 법무부 차관을 지금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이미 10년 전에 조사가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전면전으로 확산시키고 있지요. 황교안 야당 대표와 연결고리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 황교안 김하익의 법무부 장차관이었고 또 사법연수원도 비슷한 시기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해찬 여당 대표도 황교안 야당 대표도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지휘 사령탑입니다. 총선 때까지 황 대표의 발목에 모래주머니 하나 채워놓으려는 그런 전략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카드는 치졸한 관제 민족주의로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지지층에게 계속 앰플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40%대를 유지하기 위한 옹색하고도 그러나 그들에게는 필요한 방책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친일 세력의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붙였다고 했죠. 이 정부는 줄곧 친일 잔재 청산을 목이 메고 있죠. 친일 작곡가의 교가도 바꿔야 한다고 했죠. 심지어 학교에서 전범기업 일본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자는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KBS는 이승만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도울 발언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던 외신 기자를 매국노라고 지칭을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현 정권이
관제 민족주의를 가장 유치한 형태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석학인 슬라보의 지적은 각국의 좌파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 민생과 괴리된 맹목적 정책을 펼치면서 극단주의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적은 좌파들은 효율적인 경제발전 모델도 더 나은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위기는 또 있습니다. 이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수거될 줄을 모릅니다. 딸 다혜 씨는 살던 집을 왜 부부간 증여 방식으로 매각했는지, 왜 작년에 동남아로 이주했는지, 대통령 외손자는 왜 돈이 많이 드는 국제학교에 입학했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경호 비용은 괜찮은 것인지, 사유가 다녔던 업체는 특혜가 없었는지, 사유가 모 항공사 특혜로 취업했다는 의혹은 어찌된 것인지, 딸 다혜 씨가 한국으로 들어와 현 정권 실세들과 연관된 병원에서 치료받고 출국했다는 소문은 어찌된 것인지, 아들 준혁 씨의 채용 비리 의혹은 말끔히 해결됐는지, 숨이 가쁠 지경인데 그 의혹들이 청와대는 답이 없습니다. 탈법 없다. 사생활이다. 그렇게만 대답을 하다가 이윽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